네, 와장창 TV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윤여준 전 장관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5년 단임제를 네. 4년 중임제로 하자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권력을 좀 분권화하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개헌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이 현 정부 출범 당시에 네. 뭐 연방제에 준하는 뭐 지방 분권형 개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실체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고요. 네. 다만 또 이제 임기 중반에 이 개헌을 다시 이야기한 것은 아마 무슨 의도가 좀 뒤에 깔려 있지 않느냐. 단순한 뭐 인터뷰로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 그 그런 게 한국당 있다고 당원의 봤습니다. 입장에서 본 시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의도는 출발이 어디에서 어느 쪽일까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글쎄 뭐 진영을 나누는 쪽에서 네. 출발한 것으로 봤으면 개헌 논의가 네. 뭐 선거에 도움된다고 보는 민주당의 시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아마 임기 반환점을 도는 2년 6개월간의 문재인 네. 정부를 평가하면서 이 양반이 그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질녘에 산길에 들어선 형국이다. 네. 해질 때는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잘못하면 네. 그 실종당해요. 근데 그렇죠. 해질녘이 지금 산길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지금 핀치에 몰렸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는데 저는 사실 이 양반이 뭐 지금 현재 여당 쪽 소속으로 지난번에 뭐 이야기 일도 했습니다만은 구여당에서도 환경부 장관을 이야기하고 이랬죠. 네. 아마 여야를 넘나드는 어떤 그 전략가입니다, 이분이. 네. 그렇긴 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두 가지 축이죠. 소득 주도 성장 경제 부분에서 그리고 경제 정치 국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 정착 이 두 부분에서 지금 다 지금 실패했잖아요. 뭐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과가 없었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헌법 개정도 지난번 사실은 임기 초에 했어야 되죠. 지금 뭐 조국 사태를 물론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임기 초에 했어야 힘이 생기는 건데 네. 지금 임기 반환점을 놓은 시점에서 과연 헌법 개정과 네. 검찰 개혁이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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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이라는 그 단어를 뜻을 풀이해 보면은 권력을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권력을 잡지 않았을 때는 강력하게 분권을 요구합니다. 그렇네. 그러다가 막상 권력을 딱 잡는 순간에는 싫지. 이 권력을 더 크게 행사할 그런 제도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항상 네. 네. 정권 잡기 전에는 뭐 분권이니 뭐니 여기에 자기가 되기만 하면은 분권을 실현할 것처럼 해놓고 네. 막상 권력을 잡고 나면은 네. 잊어버려. 끝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지금 이야기하는 뭐 4년 중임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87 헌법이 갖고 있는 이제 비대한 대통령 권한 또 제가 볼 때는 국회도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집중된 권한을 조금 더 나눠보자. 이거는 정말 개헌 논의로서는 정말 제가 볼 때 수준 이하의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통한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논의를 서로 또 만일에 그쪽에서 논의를 한다면 한국당에서 그 논의들을 받아서 맞짱 뜰 어떤 개헌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한국당도 책임이 있고 저는 문정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사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한국당이 안 받을 줄 알면서 내놨었어요. 왜 내놨냐? 저는 사실 자기 대선 공약이겠기 때문에 일단 나는 헌법 개헌안을 내놓긴 내놨다. 면피하기 위한 면피용 개헌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죠. 임기 초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력이 잃어버렸어요. 그 지금 와서 지금 다시 그 윤여준 씨가 했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조변이 지금 그 뭐죠? 국회도 사실 그 힘을 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회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만은 거의 이게 불임 국회 아닙니까, 그죠? 뭐 법안 하나 통과시킨 게 없고 법안 통과율이 29%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0대 국회가 최악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당이 보면 여당 부실을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 여의도 파견 문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당은 또 바로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의 인재풀에도 지금 사실은 늘 보면은 뭐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었습니다. 아는 사람, 그리고 잘 아는 사람, 편한 사람 이런 사람을 썼죠. 사실 여집계 정권이 다 그랬다 보니까 지금 5년 단임제 정권이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단지 사람의 문제만이냐, 제도의 문제냐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단지 권력 구조만 바꾸면은 우리 정치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죠. 지금 뭐 누구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이 야당복은 억수로 많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참모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문재인 정권이 언제까지 야당 찬스만 계속 쓰고 있을 거냐? 그렇다면은 야당 찬스만 계속 쓸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하십니까? 기왕 뭐 이제 분권 이야기도 나왔고 개헌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지금 뭐 분권을 권력이 이제 집중된 것을 분산하자는 그 논의를 차원을 좀 달리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저는 지방분권 개헌론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개헌안을 한번 여러분께 한번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분권형 개헌하는 것은 수평적 그 권력을 분산하자 또 뭐 분립하자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권력을 분립하자는 논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프랑스 헌법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이제 분권 국가임을 이제 헌법 뭐 1조든 전문이든 거기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그 자치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만 그 규정을 대폭 확대하고 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특히 자치 입법권 그러니까 지방자치 단체나 주체가 자치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권한 또 재정 권한 자치 재정 권한 그러니까 국세와 뭐 지방세 비율 관련한 이 제대로 쓸 돈이 있어야 뭐 자치 입법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원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국회가 이제 하원 위주로 뭐 국민의 의사만 국민 전체의 의사만 반영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의사들을 반영해내는 상원 뭐 그것도 필요하고 뭐 또 직접 민주제도 일정 도입하자 뭐 그런 논의들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헌법안이거든요. 우리 뭐 헌법안 또 만들어 놓기도 했고 여러 제안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논의에 대응해서 한국당도 차제에 또 사실 이 논의가 그 보수의 가치인 자유민주 공화의 가치를 그대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로 한국당이 차제에 분권형 개헌을 오히려 제대로 된 개헌안을 한국당 입장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것이 보수의 가치 텐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황 대표가 제가 아까 그 손님 실수 정치한다 그랬는데 대안이 없는 그런 사실은 지금 분권형 개헌이 사실 황 대표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조변을 적극 추천하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 소멸 단계에서 서울 사람들, 특히 수도권 사람들은 지방에 사람이 살고 있는 줄 모릅니다. 특히 최근 제가 독도 소방 헬기 사고를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역 신문들이 지금 사고 난 지가 일주일 넘었죠? 일주일 넘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울 지역 신문들은 보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계속 보도를 했었는데 그동안 사고 수습 본부조차 제대로 된 통합 기구조차 안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소방 공무원들이 죽었습니다. 소방 헬기가 추락했고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도 수도권 언론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희생자 유가족들이라든가 실종자 가족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정부 대책반도 얼마 전에 구성됐어요. 그렇게 조상 그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소방청에 가면은 저 해경 가라 그러고 해경 가라면 소방청에 가라 그러고 이런 무슨 이런 개소리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그게 지방 국민은 지금 2등 국민이에요. 이거 지금 그 비수도권 국민들은 거의 수도권 국민들이 7명 죽었으면 저거가 수도권을 이렇게 달았겠습니까? 시급하고 빨리 개헌을 해야 될 이유가 지금은 지방이냐 수도 서울이냐 요거만 있어요. 과거에는 뭐 영남이 있고 호남이 있고 뭐 충청도가 있고 그런데 이제는
서울이 아니면은 지방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능률적이고 이 국가가 이 기형적이에요. 전 국민의 반이 서울에 몰려 있고 국회의원의 반이 서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치나 사회나 뭐 경제나 모든 것들이 지금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방자치화 시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으로는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해놓고는 제도적 장치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중앙집권 그대로 가고 있어요. 네. 그 지금 개헌을 해서 분권형으로 가야죠. 그런데 전부 다 사람의 관심은 말초적으로 극단적인 권력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민중의 그러니까 대중의 국민의 지금 복리 정진을 위해서 이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분권이라니까 뭐 권력지향적으로 권력에만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이 개헌하는 게 정권을 잡고 안 잡고 유불리로 자꾸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뎌지죠. 예,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좀 이 보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역으로 보면은 수도권 이외에도 인구의 반이 살고 있어요. 그 국가의 경쟁력이나 국가 전체의 어떤 생산력, 효율성 뭐 이런 부분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가 사는 길이에요. 그 효율성 차원에서도 분권형 개헌이 돼야 되고 뭐 우리 분권운동 하시는 분들이 주창한 구호가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반 국민도 살 구조가 되고 체제가 돼야만 대한민국이 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지금 국민소득이 우리가 3만 불 수준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죠? 3만 불 돌파하는 것도 거의 한 10년 걸렸는데 그 조변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제 두 개 이제 수도권 그 단발 엔진으로는 우리 성장은 이미 지금 한계에 왔습니다. 나머지 국가 자원들과 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4만 불, 5만 불 시대에 못 넘어갑니다. 그 비수도권의 어떤 그 자원들과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방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뭐 모구 성장 이야기 들으면은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에어컨 사라는데 에어컨 그럼 아무거나 사면 될 거 아닙니까? 몇 평형. 그런데 LG 에어컨 아니면 삼성 에어컨 뭐 만도 에어컨 이런 식으로 딱 정해 내려온대요. 만도 에어컨 사라 아니면 LG 에어컨 사라 이렇게 내려온대요. 이게 자치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 91년도부터 했죠. 지방선거를 새로 시작했는 게. 근데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방선거 때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그리고 지방의원 뽑는 투표한 거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자치가 아닌 거죠. 예, 그것도 그 부분 자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주민자치회라는 형태의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보긴 했는데 열의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들도 있으신 분들이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이제 참석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체제가 그 사람들에게 뭘 결정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중앙정부가 지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일, 그 일에 잠시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하는 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주세요. 결정권이 아니거든요. 네. 결정권은 이미 지자단체가 하는 것, 또 사실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한 그 결정에 또 의사결정이 이미 돼 있는데 의견만 좀 제시해보라. 지방분권에 있어서 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에 공천을 왜 행사합니까? 그거는 안 맞아요. 이 국회의원은 정당은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은 국가 전체를 보는 거고 지방은 지방의 이해관계가 있고 관심사항이 따로 있어요. 현안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보세요. 단체장도 공천을 주고 지역 의원도 공천을 주고 국회의원이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한테 중앙정부에 대놓고 말도 못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예산 다는데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주면 되지. 매칭이라고 그러죠. 매칭 국비 펀드. 얼마에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시비 얼마를 붙여요. 그러면은 그 예산을 받으려면은 지정한 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을 다 할 수가 없다고요. 네. 이게 중앙 집권보다 훨씬 더 심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 한마디에 시장 군수 말할 것 없고 의원 다 일사불란하게 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금 지방자치가 2할 자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2할 자치를 3할 자치, 뭐 4할 자치라도 늘리자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절대 안 놔줍니다. 이 행정안전부라든가 뭐 중앙부처들이 그 권한을 절대 안 나눠주죠. 돈을 안 내려주면서 일만 내려보내주고 있죠 지금. 예. 제가 이 마무리 네. 하시려고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중앙 정부의 권한을 네. 뭐 이 나누는 그런 이제 뭐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아까 네. 국가 경쟁력을 네. 뭔가 새롭게 아까 선진국으로 새롭게 제대로 도약할 수 있는 네. 유일한 길이 분권형 개헌이다. 이 부분을 한국당이 정신 차려야 돼. 예, 한국당이. 정말 다시 예. 한번 인식하는 계기로 예. 윤여준의 네. 개헌 논의를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그러니까 있다. 저는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이 개헌을 얘기하니까 뭐 좀 바람직한다 했는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권력 뭐 대통령의 단임 중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지방 분권에 대한 개헌이 논의돼야 되는데 정말 알맹이가 빠진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국민의 반이 지방에 있지만 사실은 모든 중심 예산, 사회, 경제, 정치 모든 95%가 아마 서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지방 분권 저희가 논한 이 진정한 지방 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